지난주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 시장의 기대보다 좋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실적 악화는 가격 정책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가격 인하 정책은 마진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계속되는 가격 인하 정책에 의한 마진율 인하와 동시에 생산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산 라인 중단은 생산량 감소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악재가 겹친 거죠. 이 결과가 3분기 성적표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7%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9% 이상 감소했죠. 그럼 이익률이 감소한 만큼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거시 환경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재무제표입니다. 판관비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테슬라의 비용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매출 이익률도 높았지만 하단의 판관비 비중을 줄이면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매출은 9% 증가했지만 비용은 오히려 4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는데 오히려 비용은 지난 분기보다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토록 비용 통제에 적극적이었던 테슬라에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번 실적은 수익성 극대화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한다는 거죠. 운영 비용 측면에서는 테슬라봇 옵티머스와 도조와 같은 AI 기술의 점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R&D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 제작과 파일럿 생산 테스트로 인해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트럭이 대량 양산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자본 지출과 R&D 비용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에는 전체적인 생산 공정 업그레이드로 차량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공장 개선과 생산 속도 증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죠. 이러한 공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차량당 비용은 약 37,500달러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재비와 운임이 순차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차량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지금까지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사실 마케팅비와 같은 일회성 비용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비용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는 테슬라가 다른 차량 회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비용이 지출됐고 비용 지출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다음은 사이버트럭입니다. 사이버트럭은 기존 차량과 생산 방식부터 시작해서 취급하는 소재까지도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거기다 배터리까지 4680을 채택하고 있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차량입니다. 만약 테슬라에서 모델 X와 유사한 플랫폼으로 픽업 트럭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새로운 픽업 트럭이 출시됐을 거고 판매도 잘 됐을 겁니다. 기존의 생산 라인에 속도를 붙여 공정 효율화도 가져왔을 겁니다. 전체 차량 판매에도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골격 구조의 차체와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 기존 차량 생산 공정을 갈아엎었습니다. 도색 과정도 생략했습니다. 배터리는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인 4680을 채택했죠. 분명 사이버트럭은 앞으로 대량 양산을 달성하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을 강조했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도전 정신과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아이콘과 같은 제품입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회사는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초도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은 프로토타입에서 대량 생산 이전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에서 대량 생산까지 가는 이러한 어려움은 애초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보다 10,000%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현금 흐름에 도달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델 3와 모델 Y에서 대량 양산과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버 트럭의 대량 양산과 이익률을 높이는 일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내년에 몇 대의 사이버 트럭 인도를 예상하는가의 질문에는 대략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4년에는 불확실하고 25년쯤 연간 25만 대 인도량에 도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양산 과정에서도 테슬라의 생산 공정 혁신과 동시에 공정 변화를 가져올 차량입니다. 앞으로 생산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4680 배터리입니다. 고메이토 4680 셀 생산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양극재 생산과 리튬 정제를 위한 역량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4680 셀 생산량은 분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 텍사스에서 2천만 번째 셀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품질에 중점을 두고 생산 중에 있고 불량으로 인한 스크랩은 분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증가된 볼륨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수율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거죠. 셀 비용은 3분기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최우선 순위일 겁니다. 텍사스의 4680 생산 시설은 현재 사이버 트럭 셀 구축을 위해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라인도 건설 중에 있죠. 그리고 차세대 셀 설계에 대규모 파일럿 실행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현재 생산하는 셀보다 한 세대 앞선 제품에 대한 원활한 설계와 양산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에 진심인 이유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체 생산 비용 중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배터리는 공급 부족 상태이죠. 차량 회사들은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를 생산 공정에 내재화하여 생산해야 할 겁니다. 배터리 생산 기술이 없는 전기차 회사들은 도태되고 말겠죠. 가격 정책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과 생산 공정의 효율화에 어느 회사보다 적극적입니다. 배터리도 기존에 쓰던 배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중대형 원통형 4680을 시장에 들고 나왔죠. 지금까지는 수율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개선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개선해 나갈 것이고 볼륨이 늘어날수록 수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기차 회사에서는 배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올해 AI 열풍과 동시에 테슬라에서도 AI 개발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컴퓨팅 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고 AI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최근 H100의 1만 GPU 클러스터도 완성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AI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토파일럿과 AI 관련해서 테슬라 차량은
이제 FSD 베타를 통해 5억 마일 이상을 주행했고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성장률입니다. 2024년에 성장률 50%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죠. 23년에는 약 18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해서 장기 성장률 목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4년에 230만 대의 차량을 공급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이는 23년 대비 28% 성장입니다. 성장률 목표 50%에 못 미치는 수치죠. 회사의 발표만으로 봤을 때 24년 성장률 목표에 대해 보수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21년 초에 시작한 성장률 50%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여러 요인에 따라 어떤 해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더 느리게 성장할 수도 있다고 했죠. 사실 가격 인하를 상당히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보기에는 낮은 성장률이죠. 회사에서는 장기 50% 성장률에 대한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조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을 계속 실행하는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 이익이 AI, 소프트웨어와 차량 기반의 이익을 가속화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멕시코 공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처한 고금리 환경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월 할부금으로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월별 지불액인 이자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계속 높거나 더 높아지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어려움을 느끼겠죠. 당연히 고가 소비재인 차량 판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사실 이는 모든 차량 회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테슬라만 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3분기 실적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대비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사이버트랙의 인도량, 4680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 분기별 인도량 등에서 주가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무엇보다 24년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FSD 버전 12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차량 판매가 일부 둔화되더라도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초격차를 만들 수 있다면 소비가 살아났을 때 성장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